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강모씨의 혈흔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0일 피의자 고유정 차량에서 발견된 이불에서 채취한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2차 검사한 결과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 및 수면 효과를 나타낸다. 효과가 빨라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한다. 또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범행 전 고유정이 스마트폰으로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공범이 있거나 약물을 이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있었으나 지난 1차 검사에는 혈액이 미량이라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으나 정밀 재감정을 통해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는 고유정이 지난달 17일 충청도 청원군의 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고 구매처는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감기 등 증세로 약 처방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그 약 사용처나 잃어버린 경위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간 경찰은 신장 160cm에 체중 50kg의 고유정이 180cm에 80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의 강씨를 약물이나 공범 없이 홀로 제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1차 약독물 검사는 혈흔 채취량이 미미의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원에 재차 약독물 검사를 의뢰했다. 피해자 고유정은 여전히 우발적 살인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남편이 성폭행하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수박을 자료 산탄을 이용해 우발적으로 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고유정은 지난 27일 오후 살해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전화에 성폭행하려 한 것 미안하고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행동이 전 남편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가짜 증거 등을 만들 목적으로 보고 있다. 철저히 계획된 완전 범죄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고 씨가 강 씨를 만나기 전 니코틴 치사량 살인 도구 등을 다수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도 계획 범죄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4일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제주 시내 한 마트에서 고 씨가 식칼과 표백제, 고무장갑, 세제, 청소용솔 등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폐수회로 TV를 공개했다. 고유정이 지난달 18일 청주에서 제주로 올 때 흉기를 가지고 온 점도 계획범으로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고 씨의 4살 배기 의부사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숨진 아들은 현 남편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다. 고 씨와 재혼한 남편은 모두 제주도 출신이다. A씨는 제주도 친가에 살던 아들을 지난 2월 28일 청주로 데려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사인을 조사한 경찰은 최근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뚜렷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고 씨의 의부자들이 숨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며 사건 당일 고 씨 부부의 행적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궁금한 이야기와의 고유정과 살해당한 전 남편의 대학교 동창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언급했다. 14일 오후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와의에서는 잔혹한 범행, 수범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의 실체에 대해 조명했다. 이날 고유정과 전 남편 피해자인 전 남편 동창인 A씨는 제작진의 2006년 보육원 어린애들을 위해 공부방도 만들어주는 것도 같이 했다. 착한 아이였고 진짜 밝았다고 과거의 고 씨를 회상했다. A씨는 고유정과 전 남편의 사이도 좋았다며 둘이서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녔다. 5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다고 말했다. 사이 좋은 부부로 보여서 이혼 소식에 주위에서도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그에 따르면 고유정과 전 남편의 사이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몸에 흉터 자국이 아주 많았다. 가끔 하소연을 했는데 화가 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 물건을 던지고 핥히고 때리는데 같이 때릴 수 없으니 그냥 맞아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정도가 심해서 그 내용을 법원 이혼 서류에 넣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두 사람이 이혼하며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갔다. 하지만 고유정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 남편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2년간 아들을 보지 못했다.
결국 법정은 면접 교섭위를 내렸고 그렇게 전 남편은 2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고유정은 전 남편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수정 교수는 경계성 성격장애의 경우 이미 자존감이 바닥이라 계속 배우자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욕망을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욕망 충족이 안 되는 배우자에게 시비를 걸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고 이어 아이에 대해서 애착을 못 느끼지만 내 재산이고 내 영역에 침범을 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이다. 제주도의 모든 남자와 인연을 끊고 새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방해받으니까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고유정이 평상시에도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착한데 실제는 악질이었다는 것이다. 고유정이 성격이 폭력적으로 돌변하면서 사정 봐주지 않는다고 한다. 고유정은 완전 괴물이 아닌가? 자기가 맘에 안 들면 막 나가는 성격이었던 것이다. 고유정은 조현병 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현병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고유정은 전 남편에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리고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편 고유정의 현 남편은 나는 일어나서 아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고유정은 내가 잠결에 아이 몸에 발을 올렸다고 하는데 발을 올리지 않았다며 의부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고소했다. 지난달 25일 제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씨. 그녀는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만 주장할 뿐 범행 수법은 물론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사건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치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경찰은 살인자 고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